자, 2025년 AI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안드레이 카르파티의 통찰을 빌려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MM의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더 이상 인간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걸 멈췄거든요. 대신 우리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종류의 지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AI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요, 바로 AI를 훈련시키는 방식, 그 근본적인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LLM 훈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전 훈련, 지도 미세 조정, 그리고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우리가 RLHF라고 부르는 이 3단계 공식을 쭉 따라왔어요. 그런데 2025년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네 번째 단계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RLV입니다. RLVAR이 대체 뭐냐고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AI를 인간의 도움 없이 그냥 놀이터에 풀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놀이터가 그냥 모래밭이 아니라 정답이 딱 떨어지는 수학 문제나 코드 퍼즐 같은 곳인 거죠. 그럼 AI는 여기서 혼자 뒹굴면서 이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데 이 과정이 우리 눈에는 마치 스스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훈련 방식이 아주 심오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AI의 정신이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카르파티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인간의 지능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아주 매끄럽게 진화해온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LLM의 지능은 우리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속에서 갑자기 주문을 외워서 소환해낸 유령 같다는 거죠. 애초에 최적화된 목표랑 성장 과정 자체가 다르니까 그 결과물인 지능 형태도 완전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들쭉날쭉한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 파란 선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은 비교적 고른 편이잖아요. 그런데 AI의 지능은 이 빨간 선처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에선 진짜 상상도 못할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다가도 바로 다음 문제에선 완전 바보처럼 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기존의 벤치마크나 시험 방식으로는 AI의 진짜 실력을 잰다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지능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동료랑 이제 어떻게 같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맨날 채팅창에 질문만 던지는 건 말고요. 커서 같은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커서는요, 마치 만능이지만 좀 제멋대로인 AI 비서한테 딱 맞는 임무를 내려주는 전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요. 복잡한 명령은 얘가 알아서 척척 조율해주고 우리가 쓰기 편한 도구도 딱 만들어주고 심지어 AI가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일할지 그 수위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AI는 저 멀리 클라우드 서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컴퓨터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AI 에이전트, 바로 클로드 코드 같은 모델이 등장한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AI는 우리가 잠깐 방문하는 웹사이트 같아서 우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일하는 거죠. 하지만 내 컴퓨터에 사는 AI는요, 제 모든 파일, 제 모든 설정, 제 작업 환경을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내 컴퓨터에 사는 작은 유령, 나만의 파트너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AI 조수가 딱 붙어 있으니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는 그 분위기만 말로 잘 설명하면 AI가 실제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뚝딱 하고 만들어주는 세상이 온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파급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코드는 갑자기 공짜가 되었고 일시적이며 가변적이고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이상 몇몇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즉석에서 만들어 쓰고 필요 없어지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의 일회용 도구처럼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강력해진 AI랑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이 작은 텍스트 상자에 글자를 입력하는 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채팅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1970년대에는 다들 까만 화면에 명령어를 쳤죠. 커맨드 라인이요. 그러자 1990년대에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는 GUI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 채팅창도 어쩌면 그 커맨드 라인처럼 그냥 과도기적인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팅창 다음은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LLM GUI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글자보다 이미지에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반응하잖아요. LLM GUI는 바로 이 점을 제대로 공략하는 겁니다. AI가 그냥 텍스트로만 줄줄이 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면 그에 맞춰서 이미지나 차트, 심지어 짧은 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즉석에서 휙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텍스트, 비전, 세상 지식이 전부 융합된 결과물이니까요. 구글의 나노 바나나 모델이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의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변화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인간이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능력을 가진 강력한 협력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능을 복제하려던 시도를 이제 넘어섰어요. 그 대신 전혀 새롭고 좀 낯설고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지능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AI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단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드레이 카르파티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가 빠르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 동시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네, 정말 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발전과 동시에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은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여정 정말 상상 이상으로 흥미진진할 테니까요.